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부천시 원도심 정비의 새로운 방향,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천시가 미니 뉴타운이다, 또 부천형 역세권 정비 사업이다, 이런 카드를 꺼냈는데 이게 과거랑은 좀 다른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먼저 그 부천시가 노후된 원도심, 특히 역 주변에 활력을 좀 불어넣으려고 맞춤형 전략을 내놨어요. 부천형 역세권 정비 사업,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걸 넘어서요. 대중교통 중심 개발, 그러니까 TOD라고 하죠. 거기에 초점을 맞춘 전략입니다. 역승강장 경계에서 한 500m 이내 주거 지역들, 여기를 고밀도로 개발해서 그 교통 요충지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거죠. 미니 뉴타운 사업이랑 같이 해서 원도심 전반에 좀 활력을 되찾으려는 그런 큰 그림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TOD 중심의 고밀도 개발. 방향 자체는 좋아 보이네요. 근데 주민들 관심도 엄청 뜨겁다고 들었어요. 지난 5월 공모에 13곳이나 신청했다면서요. 그 주민 설명회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네, 그 주민들 참여 의지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7월 초에 원미동, 또 심국본동 이런 신청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사업 내용이나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꽤 많았다고 해요. 일단 이달 말까지 심사를 해서요. 미니 뉴타운이랑 역세권 정비 대상지를 각각 최대 2곳씩 선정할 계획이거든요. 뭐랄까, 기대도 크고 또 우려도 좀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래도 기대랑 우려가 공존하겠죠. 그럼 선정 기준도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역에서 가깝고 노후 건물 비율 높아야 하는 건 기본일 테고요. 혹시 특별히 더 강조되는 조건 같은 게 있나요? 네,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결합정비 대상지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합 정비요? 네, 그러니까 역세권 지역하고 그 근처에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노후 주거지 있잖아요. 이걸 하나로 묶어서 같이 개발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개발 이익을 좀 더 넓은 지역으로 퍼뜨리고 또 특정 지역만 너무 과도하게 개발되는 걸 좀 막으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신청할 때부터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노후도 그게 한 60% 이상 돼야 하고 면적도 2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요. 결합 정비라. 이론상으로는 참 좋아 보이는데 이게 또 이해관계가 다른 두 지역 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게 글쎄요,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맞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참여할 만큼 뭔가 강력한 유인책,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파격적인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요? 네, 용도 지역을요. 상업 지역에 거의 가까운 준주거 지역까지 올려주고 용적률 있잖아요. 대지 면적 대비 지을 수 있는 건물체 홍면적 비율 이걸 최대 400%까지 높여줍니다. 400%면 정말 파격적이네요. 네, 그렇죠. 특히 이게 결합 정비 방식을 택할 경우에 이런 특례가 적용되니까 사업성을 아주 크게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부천시가 얼마나 이 사업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업성을 확고필어서 참여를 유도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보이네요. 그럼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부천시가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건 뭘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노후된 도시 환경 개선하고 또 주택 공급 늘리는 거겠지만 더 크게 보면 도시 전체의 어떤 균형 발전 이걸 목표로 하는 거죠. 대중교통 이용 늘려서 교통 혼잡 줄이고 또 탄소 배출도 줄이고요. 역세권 상권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도 만들어서 지역 경제에 좀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 이런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은 좀 부수적인 효과고요. 기대 효과들이 정말 크네요. 하지만 모든 개발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자료에서도 역시 우려되는 점들을 좀 짚어주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투기 가능성이겠죠. 또 용적률을 저렇게 확 풀어주면 그에 따른 기반 시설, 도로나 학교 같은 거 부족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임대료 상승 때문에 기존에 살던 저소득층 주민분들이나 영세상인들이 밀려나는 현상, 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절대 간과할 수 없고요. 젠트리피케이션. 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조율, 이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세심한 관리 감독이랑 보완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많네요.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좀 종합해 볼 때 부천시의 도시개발을 지켜보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이 사업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부천시가 과거에 그 뉴타운 사업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후에 이번에는 대중교통 중심의 압축 개발, 그리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좀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결합정비 방식이나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정말 주목할 만한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성공 여부는 결국 얼마나 계획을 세밀하게 짜고 또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 개발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부천의 미래도시 모습이 결정될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천시의 새로운 원도심 정비 전략, 미니 뉴타운과 부천형 역세권 정비 사업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주민 신청을 기반으로 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게 핵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라는 목표는 아주 분명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그런 부작용에 대한 대비는 정말 철저히 해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선정될 시범 지역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초기 10% 동의를 넘어서요, 실제 정비 계획을 입안하려면 과반수, 그러니까 50% 이상 주민 동의라는 더 높은 허들을 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주민 동의 요건이 과거의 정부나 지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밀어붙이던 그런 하향식 개발과 비교했을 때 부천에서 실제로 추진될 재개발의 모습과 또 그 진행 속도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